네, 안녕하세요. 주식 구견인 문견우입니다. 네. 오늘은 그 고려산업 한번 해볼 건데요. 고려산업 최근에 곡물주 테마 타면서 폭등락을 많이 보이고 있죠. 근데 이런 거 제가 하시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간에 하고 계시니까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고려산업 일단 한번 볼게요. 시가총액이 일단 2천억이 안 되는 회사예요. 2천억이 안 되는데 일단 매출액은 그래도 2천억을 좀 넘어가고 있죠. 매년 조금씩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업이익은 실제로는 전년도에 비해서 반토막이 났죠. 그죠? 실제로 뭐 매출이 계속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영업이익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원재료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이유가 있겠죠. 조금 이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부채 비율은 뭐 100% 이미 넘어왔고 유보율도 전혀 뭐 다른 일반적인 회사들보다는 좋진 않죠. 영업이익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유보율이 이렇게 낮거나 부채 비율이 높다는 거는 당연한 말이겠죠. 뭐 차입이나 그 다음에 이제 쓰는 돈을 갖다 관리를 제대로 못한다는 얘기예요. 자, 고려산업 곡물전쟁 도화선 불붙는다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식량난에 미국 군사 개입이 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우크라이나라 러시아 쪽에 뭐 핵을 쓰니 많이 뭐 이러고 있죠. 그래가지고 뭐 3차 세계대전 뭐 간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곡물 시장이 상당히 위험한 건 맞습니다. 뭐 거기다 날씨까지 안 도와줘서 폭염까지 오니까 더 큰일이 되겠죠. 자, 그럼 우린 파와야 됩니다. 원재료 및 생산 설비. 일단 뭐 미국이랑 브라질에서 이제 필요한 원재료를 수입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가장 위험한 게 뭐예요? 수입 국가.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환율이 상승했을 때 가장 피해를 보는 거는 수입 국가다. 환율 상승, 지금 고환율이잖아요. 그죠? 작년까지만 해도 1100원대 중반, 뭐 초반 이랬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1200 뭐 60 얼마 이렇게 되잖아요. 조금 하락해서 최근에는 뭐 1290원까지 갔었고요. 이게 수압이 되든 안 되든 뭐 이런 건 상관없이 지금 환율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수입하는 이제 업체들은 엄청난 타격을 받겠죠. 그죠? 수출하고 다르게. 그러면 만약에 얘들이 이런 사료를 갖다가 이제 그 곡물을 갖다 들여와서 다시 이제 해외로 판다. 이러면은 똔똔이 맞겠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톤당 가격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이 오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자, 매출 실적. 당연히 좋아지고 있겠죠. 가격대가. 왜냐면은 원재료 가격이 오른 만큼 이제 이 부분을 소비자에게 전가를 해야 되니까요. 지금 보시면은 1분기임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이 4분의 1을 하면은 훨씬 더 많이 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기본적으로 이게 한 24가 나와야 되는 건데 4배를 하면은 괄목할 만한 이제 성장이긴 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재료가 그걸 초월하고 있죠. 전년도에 310이었던 게 지금 보면은 360이잖아요. 그죠? 그럼 거의 20% 정도가 상승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10에서 원재료가 15에서 20% 정도 상승을 하면은 이 사료값을 갖다가 그대로 이제 전가를 할 수 있어요? 못 하겠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뭐 가동률은 터지겠죠. 제가 한 80% 정도 이상만 올라가면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미 100%, 90% 이렇게 가는 거니까 풀 가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어쨌든 박리담회라도 해가지고 수익을 내겠다는 건데 원재료가 너무 비싸니까 이게 힘든 거죠. 그런데 주가는 오른다. 정말 1차원적인 생각이죠. 그죠? 그냥 곡물이 가격이 오르니까 곡물 파는 회사도 가격이 오를 거야라고 생각하는 정말 단순한 생각입니다. 이런 걸 갖다가 유사투자자문의 전문가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쓰는 거예요. 왜냐면 사고에 연계가 되지 않으니까요. 조금만 생각을 하면은 이거랑 원재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 환율 개념도 크게 없으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고 추천을 하겠죠. 환율 개념이 있었다면은 사실 이런 부분은 꺼려질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거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이 주식이 환율이 오르면 빠진다. 뭐이 정도밖에 없어요. 외국인이 이탈한다. 이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더라고요. 클 겁니다. 그나마 여기가 좀 괜찮은 거는 생산 설비가 이렇게 회사들 지역마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자체 생산 설비를 보유를 함으로써 이제 운송비 등 원가를 갖다 절감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아까 그 BPS가 좀 높았잖아요. BPS가 이런 자산들의 힘을 입어서 좀 높은 것으로 가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외화에 대한 원화 환율 10% 변동 시 미치는 영향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10% 상승 시 지금 이게 1000원 단위라서 그런 건데 219억이에요. 219억. 아니 21억 9천이에요. 21억 9천. 21억 9천이면 상당한 돈이죠. 10% 상승하면은 이렇게 적자가 나는 겁니다. 하락하면은 흑자가 나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환율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럼 상승으로 가는 거죠. 팔 때마다 적자가 나는 구조예요.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주당 순이익이 확 줄어들죠. 매출액이 최대임에도 불구하고. 그죠? 이게 모든 게 환율이랑 원재료 때문이에요. 기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회사를 경영을 할 때
이 정도의 매출액이 있다고 치죠. 그러면은 비용이 발생하는 게 이 정도는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서 원래 원재료가 이 정도를 차지했다고 치면은 지금은 이걸 초과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변동 비용도 같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겠죠. 그죠? 왜냐면 고정 비용 뭐 전기세, 그다음에 뭐 임금 이런 부분은 삭감을 금방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변동 비용으로 이제 원재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를 잡아야 되는 건데 아까도 보셨지만 원재료도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그럼 변동 비용도 커지죠. 거기다가 환율까지 상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변동 비용이 더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출이 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제적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적자 안 나는 게 다행인 거예요. 박리담회를 하니까. 자, 차트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기존에 있던 박스권이 크게 벗어나지 않잖아요. 그죠? 여기가 회사의 한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5,000원, 6,000원 뭐 여기서 벗어나지 않는 거죠. 근데 심지어 이때가 매출액이 더 좋았어요. 이 부분이 매출액이 더 좋았어요.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데 지금 와서는 단순하게 전쟁 그거 이슈 하나 타면서 속도로 폭등을 한 거죠. 지금 3,000원이었던 게 거의 한 3배 올라갔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매출액이 적어도 한 뭐 폭등은 하지 않더라도 단기 순이익은 늘어나야 되는데 그거 따라오지가 않잖아요. 그죠? 여기 물린 사람들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정말 1차원적인 생각이에요. 전쟁이 끝나고 곡물 가격이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가격대는 고평가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사료값만 올릴 수는 없으니까요. 스태그플레이션이 가장 무서운 게 그거죠. 그죠? 모든 물가가 오르는데 경기가 침체되는 거. 지금 이 사료값의 폭등으로 인해서 돼지고기가 소고기랑 가격대가 비슷해졌잖아요. 비약적으로 얘기를 해서. 근데 이 돼지고기가 비싸면은 사람들이 비싼 돈을 주고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차라리 수입산 소고기를 먹거나, 그죠? 안 먹겠죠. 그러면은 이 가격은 다시 떨어지게 됩니다. 떨어지게 되면은 돼지를 사육할까요? 안 할까요? 여기는 똑같은 거잖아요. 돼지를 키우기 위한 원재료인 사료 가격이 폭등을 했는데 돼지 가격이 안 팔려서 떨어졌다. 그럼 돼지 농장에서 돼지를 하지 않겠죠. 그러면 사료는 다시 가격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가동률이 100%였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야, 가동률 100%인데 이제 앞으로 사료값이 좀 늘어날 것 같아. 공장을 설비하자. 공장을 늘리자. 그렇게 해서 이제 100%를 갖다 80%로 늘려서 이제 캐파를 늘리는 거죠. 근데 이게 한 2년 정도 걸리는 거예요. 2년 후에 모든 게 정상화되겠죠. 그럼 이 회사는 망하는 겁니다. 지금 이 회사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런 시나리오를 보였던 게 문재인 정권 때 2017년에 남북 테마주였죠. 똑같은 겁니다. 남북 교류가 철도를 놓고 뭔가를 한다. 2년 후부터 그렇게 얘기했을 때 관련주들 다 올라갔죠. 관련주들 다 올라갔는데 제가 그거 보고 바보라 그랬어요. 진짜 단순한 사고방식이라 그랬다. 2년 후에 되든 당장 되든 이걸 갖다가 설비를 늘리는 회사는 사장이 경영 마인드가 없는 거고, 만약에 지금 당장이 됐다고 해서 이걸 갖다가 원재료를 구한다고 했을 때 국내 기업에게 줄 리가 없죠. 그 테마주 기업들에게 줄 리가 없습니다. 이미 설비가 되어 있는 해외 시장에서 사오겠죠. 그런데 주가가 올랐으니까 뭐 대동스틸 이런 것들 죽은 거죠. 이거 제가 이거 얘기했어요. 이때 이런 거 뭐 추천해달라고 얘기하고 뭐 다른 데서 뭐 수익 크게 받네 뭐네 이러길래 그래 많이 힘내세요. 나중에도 그러나 봅시다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뭐 결국 이렇게 됐죠. 자기들 평단가가 여기인데 여기 올라갔을 때만 해도 어마어마하다고 얘기를 했다가 여기서 떨어질 때는 또 아무 얘기 안 해요. 물 타니까. 그리고 여기 올라갔을 때 어마어마하다고 얘기하고 결국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또 뭐 무슨 발동이 걸렸는지 몰라도 또 뭐라도 하고 있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려 산업 사시는 분들은 지금 여기 물려 있다. 그러면은 내려올 때마다 물타기 하지 마시고 이평단에서 오늘처럼 이렇게 시세 줄 때 비중 5%씩 줄이는 걸 갖다가 더 늘리세요. 더 늘리고 10%씩 손절 계속 치세요. 10%씩. 이 종목으로 수익을 보겠다고 생각하면은 인생 망합니다. 이거. 지금 뭐 눌러주고 다시 올라가지 않느냐 이렇게 차트쟁이들이 항상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근거 없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서 빠져버리고 다시 안 올라오면 끝나는 겁니다. 왜냐면 얘들은 여기 적정가치니까. 제가 봤을 때 지금 정상적인 상황이라면은 이 가격도 못 지켜요. 더 빠지겠죠. 왜냐면 원재료의 압박으로 적자 전환 될 거니까. 2분기 분기 보고서 분명히 적자 전환 나올 겁니다. 이거 100%예요. 왜냐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3월 초에 시작이 됐기 때문에 원재료 수입에 대한 폭등 가격은 4에서 6월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2분기에 반영이 되겠죠. 폭락 나올 겁니다. 이거 절대 들어가지 마시고
신용잔고 100%. 이거 사람들 다 물타서 그런 거죠. 제 구독자님들만이라도 보유하신 분 있으시면 비중 줄이세요. 절대 물타기 안 됩니다. 왜 이런 걸 사면서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저는 그래도 수익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내고 있거든요. 굳이 뭐 이런 거에서 수익을 낼 필요 있나요? 한 달에 5%를 수익을 내더라도 안전한 걸 하면 되는데 이런 걸로 뭐 한 20%, 30% 먹으려고 들어갔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절대 하지 마세요. 이런 거. 아셨죠? 그래서 보면은 전문가에 대한 그런 판단력을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해요. TV에 나온다고 무조건 전문가 아닙니다. TV는 누구나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PD들도 사람이잖아요. 돈 찔러주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저야 뭐 이걸로 이제 어떻게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저는 이거를 갖다 즉흥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동안에 경험이 많이 쌓여 있으니까. 그런데 방송 나가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겠죠. 리허설도 해야 되고, 머리도 만져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그러면 이 부분에 비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죠? 사람은 24시간이 동일하니까. 이 시간에 저는 책을 보는 게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쉬던가.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쓸데없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주말에 라이브를 하면 좋은데 제가 약속이 좀 많아가지고 시간 되면 미리 공지 올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